겠습니다. 여기는 비상시민일정이니까 비상행정일정 우리가 문구가 예. 부산 시민 그러니까 행정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의 권한대행 체제라든가 행정만으로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불합리한 영업 제한이라든가 불공정한 제한들이 이 개별 그 대상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문제 또 그리고 어디는 어떻게 제한하고 어디는 어떻게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잘못된 탓도 있겠지만 전혀 부산시가 현장에 맞게 이것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 상황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에 맞는 유연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실제 현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이 비상행정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은 뭐 비상행정협의체지만 거기에는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대표자 그리고 의료계의 보건의료계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그때그때 기민한 상황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이 협의체가 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행정조치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러면 시민들의 단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체죠. 협의체. 그래서 그 역할은 비상행정협의체지만 그 구성은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산시도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은 부산시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부산시정이 제대로 현장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의 목소리나 상황들을 급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이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시민 비상행정협의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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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선거와 각종 대통령을 거쳐서 구성된 고용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시정과 부산시의회를 넘어서서 네. 비상기구를 설립하자고 하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촛불 혁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시민행정협의체를 통해서 부산시를 정권교체의 해방도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이런 제안을 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화두에 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부산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회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협의체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제안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대상자들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질문 중이었는데 네. 설명 감사하고 네. 그런 제안을 하실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네. 보궐선거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이게 보면 출마 선언문인지 오늘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전선이 와서 예. 정책 공약 3호를 발표하신다 해서 3호? 3호라고 대견 예고가 하는 건 3호는 아니고 시민 비상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인데 요거는 공약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민 비상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을 앞으로 해야 될 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나는 4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뭘 하든 간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시장이 됐다는 생각으로 제가 시장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급박한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체제 거의 마비 상태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려면 제가 많이 네, 내용 핵심은 뭐냐면 네. 그 현재의 선거 구도나 네.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실은 시민행정협의회가 될지 뭐 비상시민 네, 뭐 명칭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보통의 시민들이 아침에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그 모바일 통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접할 때 네. 가장 관심은 뭐냐 하면은 이번 기호를 달고 나는 후보가 누군가. 아, 예.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볼 때 뭐 3위권이든 2위권이든 이렇게 뭐 3명하고 다른 2명하고 하실지 3명하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경선을 펼치셔야 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시민들은 선거공학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도 궁금해하고 만약 이현주 시장이 취임하시면 어떻게 시작 달라질까 하고 기대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확실한 전략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정권 교체는 그다음 문제고. 네. 네. 뭐 그런 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공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명분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의로운 결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떠한 기반도 세력도 기득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아마 대다수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성추행 보궐선거에 임하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과거처럼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기반이라든가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정치공학적 논의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른 보궐선거의 시장 후보를 그렇게 관심 갖고 보겠는가. 제가 민생 현장을 다녔을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 혹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한 층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지금 밑바닥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우리가 비록 이것을 그냥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 불합리한 것 때문에 또 많이 고통받고 있고 또 이 상황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제가 협의체 제안을 했지만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그 부산시의 시정을 보면서 많은 상인들이 이 땅을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들 망해가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시장을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심판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통을 가도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치인으로서 대변하겠다. 또한 오거돈 시정이 보면 성추행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그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폐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3년 동안 한 게 뭐 있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지만 너무 이거는 마비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정이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걸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서민들을 먹고 사는데 집중을 해달라고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이제 신년에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고 다른 어떠한 정치공학적인 얘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정치하면서 믿어왔지만 진심은 항상 통한다. 진정성은 항상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탈당하고 나서 대통령이 바로 이제 집권을 하기 직전에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직전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운동을 거부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고 또 그리고 많은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실이나 진실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왔고요. 지금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현주가 말했던 게 옳았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또 어쨌든 적으나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제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도 아까 제가 삼복도로에 할머니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부산의 잘못된 패습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런 진심이 통한다면 시민들께서 지지를 많이 하실 거다. 지난 주말에 1월 1일 날 아침에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캠프에 오셔서 그 문방구에서 이 마분지를 사가지고 이제 칸막이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전화기로 앉아가지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현주를 지지해달라고. 한 분은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2시간 동안 그 개인 택시였는데 2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오셔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오셔서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든 저는 진심은 항상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알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3호 공약은 경제와 관련한 정책인데 이번 목요일 7일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 비상협의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권한대행인데도 만나기가 시장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많이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좀 불합리한 것도 없잖아 있고 불공평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시민들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수임자로서 위임자들의 어떤 조금은 그래도 뭐 물론 정리된 얘기여야 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목소리가 대변돼서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자체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은 가지지 못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한 명만. 예, 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제속하는 포착 기득권 세력만 잘 사는 부산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서 상당히 뭐 요즘 관심을 받는 부분들하고 네. 얘기도 하고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 행정협의체를 제안할 때 저도 뭐 약간 공감하는 게 있어요. 누구도 그런 주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출마가 예상된 부시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가. 시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출마를 결심했다 하고 이미 준비됐다 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마감하는 날까지 계시는 모양이던데요. 그죠? 네. 밤에 전화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심을 하고 낮에 나와서 시행을 하는 부도덕한 아, 그러십니까? 그걸 왜 야당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쭉 인도 따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만 이제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일일이 그 얘기 안 해도 문맥으로 다 해석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이 상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취임한 행정장관도 행정부장이라 빨리 하고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보면 비서실장이 대행해도 부산시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시장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 안 계셔도 잘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 후보시니까 저도 여태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이게 네. 포착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려고 들어가셨으면 진짜 신보수고 보수혁명이고 그런 네. 건데 네. 어쨌든 뭐 저는 처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와닿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맥을 네. 잡아서 뭐 네. 부정한 사람을 후보가 된다든가 당에 정확한 후보가 선정되도록 하셔가지고 네. 인선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정치공학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공헌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서 예, 제가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조언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지방 행정이라든지 지방 자치단체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파이가 줄어들고 재정이 열악해지고 경제의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산업 분야, 특정한 건설이라든지 이런 토목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고 그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과 비리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행정과 정치와 그리고 그 경제 사이에 어떤 그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서 발생했던 LCT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복도를 힘겹게 올라가는 그 등을 보면서 그리고 올라가서 바다를 봤을 때 병풍처럼 가로막혀 있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행정이 아니다. 우리가 왜 시장이 되고 싶어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